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국, 중국의 싸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 얼간이라는 등 막말을 쏟아붓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1949년 이래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죠. 미국의 맹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통신장비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위해 일명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도 아니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어느 한편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새우등 하기 싫은데요. 새우등이 터질 때 터지더라도 계산기는 좀 두드려봐야 하지 않겠어요? 2020년 5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를 그렇게 애태우던, 저를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가 아니라 공인인증서가 사라집니다. 20년 넘게 사용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속썩이던 애인을 떠나보내는 심정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이신 김명주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만 이런 심정입니까? 아마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거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알튼이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맞아요. 또 윈도우에 또 액티브엑스랑 연결되면서 프로그램도 복잡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원하던 느낌도 들면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을 모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근데 저는 만들고 까는 것도 힘들었고 갱신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비번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갱신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뭘 그렇게 조합을 하라 그래요. 네. 대문자, 소문자, 무슨 우수 표시, 뭐 무슨 특수 기호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가진 창의력을 다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인인증서는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공인인증서의 유래가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팔 때 인감증명서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내가 집주인이라는 걸서 인감 도장을 찍고 그 인감 도장이 사기가 아니고 원본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는데 그렇게 해서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는 것처럼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나의 권리와 의무가 부과될 수 있게 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인증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에 도입할 때 국가가 인감증명서를 지금도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금전거래에 관한 인증서를 국가가 컨트롤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인인증서 쓰는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요. 그게 전 세계에서 인감증명서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작은 데다가 관주도의 문화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법적인 테두리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인터넷도 고스란히 묻어났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사자 간의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보통은 개입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사자에게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프라인의 문화가 온라인 문화에도 그대로 옮겨왔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거 말고는 배경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부분들은 인증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쓰일 건데 코로나19로 더해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에서는 이제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서는 인증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인증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 세계는 글로벌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수준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라서 이제 인증 기업들이나 인증 기술도 저희가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공인 인증이라는 국가 주도의 인증을 하다 보니까 그 5개의 기업은 이제 공인 인증서 발급하는 기관으로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증 기업들도 활성화시키고 이제 산업 활성화도 있고요. 글로벌 시대 대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들이 그 사이 한 몇 년 사이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써보니 이 공인인증서가 참 불편한 거를 많이 알아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대한 이제 선택권도 넓혀지기 위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는 당연한 거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어제 법안이 통과된 거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인증서는 존재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려면 내가 나라는 걸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국가의 관주도의 인증서를 이제 폐지해서 지금 공인인증서라고 불리는 것도 일반적인 이제 민간인 인증서하고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원오브댐이 되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독점적 그러니까 지위를 없애고. 수직적 구조에서 그러니까 국가주도의 인증서와 민간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인증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유 경쟁을 시키는 이제 그런 체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민간 전자 서명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관련 주들도 엄청 어제 오늘 난리가 났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네. 자, 민간 전자 서명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처음에 이렇게 암호도 복잡하게 집어넣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그 암호,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적어놓기도 하죠. 정말 그리고, 그거 네. 기억하는 거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인증서에 보면 이제 내가 본인이라는 걸 인증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암호를 집어넣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요즘은 이제 홍채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나 지문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네네. 그거는 뭐 글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생체 신호들을 이용한 인증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들이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스마트폰의 문자를 통해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아예 앱을 깔아서 인증을 받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화되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아마 제가 서비스해주는 기업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증이 편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이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인증서이면서 편리한 인증서가 앞으로 이제 많이 퍼질 겁니다. 그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폐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죠? 독점적 지위가 네, 없어진. 공인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진 네. 거죠. 네. 그 배경을 아까 여러 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겠네요. 진짜 이 홍채 인식이라든지 얼굴 그렇죠. 인식이라든지 네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20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기술은 오래전에 있었는데 굉장히 대중화되지 비쌌습니다. 않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서 잘 안 하다가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공개도 되고 저렴하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사람들이 친숙해졌죠. 요즘 그래서 뭐 몇 개의 그 금융거래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얼굴 인식해서 그냥 송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문을 맞아요. 찍어서 송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새로운 인증 시대의 도래를 이제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인증서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카카오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네. 통신사에서 내놓은 인증 프로그램 이런 것들 중에서 그냥 우리가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통신사 3사 통신사는 이제 패스라는 걸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요. 맞아요. 또 은행에서는 뭐 뱅크사인이라는 걸 또 쓰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토스라는 데서도 토스 인증서를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서비스해주는 회사에서 인증서를 여러 개를 제공을 해요. 그 제공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한 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네, 이제 문제가 사실 이 공인인증서의 지점이
편리성과 이제 법적인 신뢰성 사이에서 신뢰성을 선택한 거예요. 보안성? 국가기관이. 그렇죠. 네. 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민간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걱정이 그거죠. 뭐 어떤 인증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기 책임을 또 때문에 어떻게 질 거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인인증 개념을 이제 사설인증 개념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증해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인증해주는 그 전자서명 인증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일종의 이제 그 관리도 하고 인정도 국가에서 인정도 하고 하는 그런 의무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국가가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용자에 관해서 그런 전자서명이나 인증서 관리 부분들이 잘 되는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도 이번 법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명기를 해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정보보호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이 민간 인증, 이 기술 수준이라든지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쪽 인증 기술이 그렇게 아주 난해한 기술은 아니고요. 하지만 좀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미 그 보통 이제 피도라고 하는데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개인을 온라인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피도 기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기업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인증받으면 또 다른 데서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인정이 되는 뭐 그런 또 DID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수준은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국내 시장이 이 공인증서 때문에 아까처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걸 좀 떨어뜨려줬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 사실 글로벌한 것도 나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많이 준비됐고 다만 이제 이번 법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들이 많이 낮아진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글로벌 표준이나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은 부분 준비됐고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시장 진입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K방역에 이어 이 K전자 인증 기술 수출까지 욕심낼만 합니까? 네, 그 K가 요즘에 유행처럼 맞아요. 네. K 인증 이름을 이제 아까 제가 피도 이야기 됐는데 K 피도 뭐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큰 게요. 특히 이제 인증 중에서 아까처럼 뭐 스마트폰을 인증도 있지만 생체 인증이 사실 간단하거든요. 근데 간단하면서 사실 약간 위험한 부분이긴 해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노출이 되면. 하지만 이 생체 인증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전 세계에 거의 한 40조 원의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국민 전체가 거의 14조 3천억인데 그거의 한 3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인증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빨리 이제 거기랑 같이 연합하고 국제 표준도 맞춰서 그 시장을 이제 선점을 아니지만 하여튼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고 거기는 그렇겠죠.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인증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죠. 보면은. 네. 네. 6293님이 대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삼성페이로 결제해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갔을 때 민증이 없어서 민증 확인을 못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네. 모바일 민증 언제쯤 나올까요? 하셨는데. 이게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여권부터 시작해서 전자 주민증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고요.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 난민들을 관리하는 데서 난민들 카드를 이미 이제 그 전자 인증이 들어가 있는 전자 시민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것도 뭐 먼 미래가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분실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 분실하면 그 뒤에 서명 같은 거에서 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에 대비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인 김명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실 교수님하고 저희가 한 달 전인가 N번방으로 모셨어요. 네. 그때는 정보보호학과 전문가 아니고 윤리 전문가로 네. 모셨는데 어제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결국은 이제 그 콘텐츠가 올려지고 교류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네. 플랫폼들도 그걸 통해서 된다. 이득을 얻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범죄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많은 콘텐츠를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내지는 시민단체들이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가 텔레그램 그 네, 이야기도 텔레그램? 했었지만 네. 이게 과연 플랫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야냐 문제냐 이거 문제는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네이버라든지 기타 우리나라 기업이 하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거꾸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진입한 데들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제한을 둘 때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국내라는 영역 안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역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사무소를 둔 이상 우리의 법을 저촉을 받아서 너희도 따르라 그렇게 강제를 하면 좋은데 예, 그 나라들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강제 조항을 과연 수용을 할지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 큰 세계 시장 가운데서 작은 파트라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곤란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도 N번방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거는 한 걸음 나아간 거죠. 네. 네. 반가우셨겠어요. 일단 교수님?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전체나 합의된 형태로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 공동된 관심사를 공유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법적인 제재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법의 역할과 어떤 기능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전문가이자 윤리 전문가이신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인 김명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